기본권 침해라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들이 그런데요. 적어도 우리 그 동양한 박지원 의원님이 대법원장을 질파를 하셨는데 맞습니다. 질파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장이 우리나라와 독일은 다르다. 헌법재판소법 관련한 그렇게 얘기했으면 이거 위헌이란 얘기거든요. 그러면 검토해 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지금 이렇게 막 밀어붙이면 큰 부작용이 올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는 법무부 장관님 좀 나가주시길 바랍니다. 법원 행정처장님 네. 지기현 판사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서 헌법 84조와 관련한 문제 현직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현 재직 중에 수사받을 수 있다. 또 형사소추의 개념에 대해서 기소는 못하지만 재판도 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판단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네, 조금 이제 내용이 다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판결의 내용에 관해서는 법원 행정처장으로 답변 드리는 게 좀.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요, 소추는 못 받는 건 맞습니다. 그 부분으로 제한적이라는 헌법 84조의 해석을 내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여러 법원에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중단을 시켜놨는데 저는 이거 굉장히 이제는 재판 재개할 수 있는 법원의 판단을 해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소 취소를 하라고 이렇게 입법부가 압박하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헌법에도 맞지 않는 재판 중단을 시켜서 이렇게 하실 겁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 법원 입장 마지막으로. 그 헌법 84조 관련해서는 사실 이제 그 대립되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 중에 하나의 의견이 택해져서 이제 재판을 그 해당 재판부에서 중지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른 재판부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그거는 해당 재판부에서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소 취소하라고 국회의원들이 대개 명이 모임을 결성해서 행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이런 후보 침제 상황에서 사법부가 뭐 그렇게 일축돼서 있으시냐고요. 사법부가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럼 공소 취소를 하든 공소 기간을 하든 법대로 한번 해보자고요.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법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법대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박경택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국회에서 신동욱님이 질의지요. 공소 취소에 대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정성호 법무장관의 대화였습니다. 정성호의 인적사항을 한번 AI에게 살펴보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요 39년 만에 가장 대대적인 변화라는데요. 도대체 뭐가 바뀌는 건지, 왜 이렇게 의견이 갈리는 건지 스브스뉴스가 핵심만 딱 정리해봤습니다. 사실 이 논의들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었는데요. 법조계에서 오랫동안 논의됐다는데 왜 갑자기 속도가 붙었을까요? 전문가들은 작년 5월을 결정적인 시점으로 꼽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피고인 이재명, 원심 관계를 파기하고 수사권을 서울 고등법원에 완성한다. 대법원이 당시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돌려보내며 정치권 논쟁에 불이 붙었고, 이후 민주당이 사법개혁을 본격 추진하며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죠. 사법 파괴 3법은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 이재명 대통령 무죄 만들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설왕설래를 거쳐 통과된 사법개혁 3법, 어떤 내용인지 하나씩 살펴보자면, 제일 먼저 통과된 법 왜곡죄, 취지는 단순합니다. 판사나 검사가 고의로 법을 잘못 적용해 재판하거나 수사하는 경우 처벌하겠다는 건데요. 그동안 판결이 잘못됐다고 해도 상급심에서 뒤집는 것 외엔 형사적 책임을 묻기는 어려웠죠. 고의로 받은 거라면 그 검사는 이 법에 의해서 처벌받을 것입니다.
이 법 왜곡죄로 법관들이 재판에 더 신중해질 테니 더 공정해질 것이고 사법부가 법을 마음대로 해석해서 국민의 권리를 해치는 걸 막는 장치가 될 거라는 게 찬성 측 입장입니다. 한편 이에 대한 우려도 큰데요. 만약 판결이 마음에 안 들면 일단 고소하고 보는 소송 남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 형사사건의 처리에 불만을 품은 당사자가 수사를 고소하게 되면 그 부담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사건 처리가 불가능해질 우려가 큽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판사와 검사가 제대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까지 이어지는 거죠. 검사, 판사를 협박해서 권력자의 눈치를 보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권력자를 단죄하면 본인도 감옥 갈 수 있다는 노골적인 협박 법안입니다. 또한 본회의 직전에 법 왜곡죄 법안 일부가 수정되어 명확한 기준이 맞는지에 대한 논란도 계속되는 상황. 졸속 처리를 반복하는 민주당의 입법 폭주는 이제 이승을 잃은 것이 아닌지 우려됩니다. 다음으로 통과된 재판소원법은 대법원 3심까지 다 끝났어도 헌법에 어긋나는 요소가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에 이 판결 다시 봐주세요라고 요청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쉽게 말해 마지막 비상구를 하나 더 만들자는 겁니다. 재판소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와 헌법학회 입장에서 거의 30년 이상을 줄기차게 도입을 주장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최종적인 구제 수단이라는 것과 더불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통해 사법권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최후의 장치가 될 수 있다고 찬성 측은 말하는데요. 판사들이 다 신입니까? 무의료입니까? 재판이 헌법과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경우에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길을 열어보자는 것입니다. 이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헌법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각각 독립적인 헌법기관으로 딱 정해두었는데 사법부의 최종 판결을 헌재가 다시 심사할 수 있게 하는 건 이와 부딪힌다는 건데요. 4심제 헌법소원, 이건 명백한 위헌입니다. 사법권은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속한다라는 헌법 규정을 명백히 어기고 또한 현실적으로 지금은 재판 소원까지 감당할 여건이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다는 우려도 있는데요. 헌법재판소가 이미 약 3,000건 정도의 사건을 지금도 처리하고 있는데 바로 이 재판소원이 도입하게 되면 대법원이 매년 처리하는 약 4만 건 정도라고 되어 있고요. 그 정도의 사건이 재판소원으로 넘어올 가능성이 열리게 돼서 물리적으로 보면 사실상 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법관 증언법은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까지 늘린다는 건데요. 이 법이 추진된 이유는 단순합니다. 현재 대법원까지 올라오는 사건이 너무 많고 재판 역시 너무 늦게 진행되면서 대법관 임기 6년을 채우면서 모두 입원한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대법관의 업무 과중이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 찬성 측은 대법관이 늘어나면 업무를 나눠 갖게 되고 그러면 사건을 더 상세히 들여다볼 수 있고 이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보장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반면 반대 측은 이에 대한 후폭풍을 걱정합니다. 대법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는데요. 이런 증언 방식대로라면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내 전체 대법관 26명 중 22명을 임명할 수 있으니 대법관 구성이 정치적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고 이에 민주당은 다음 대통령 역시 똑같은 22명을 임명하게 됩니다. 사법부를 사유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할 여지가 전혀 없다는 말씀 드립니다. 라고 말했죠. 또한 전문가들은 구조적인 문제점도 짚었는데요. 대법관이 늘어나면 보좌 인력과 연구관도 대폭 늘어나야 하고 그 인력은 결국 하급심 법원에서 빠져나오니 하급심이 약화될 우려로 이어지는 건데요. 많은 선진국의 대법원은 상고 허가제와 같은 제도를 통해서 대법원이 소수의 사건을 집중해서 처리하면서 법령 해석을 통일하고 정책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기능을 충실히 하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법원이 줄기차게 추진한 것도 사실 이런 방향이었습니다. 현재 사법부는 대법관 증언법에 대해 계속해서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근본적인 재판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 없이 대법관만을 증언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방향인지 의문이 큽니다. 개혁 취지에 따라 공감과 우려가 분분한 상황 속 3월 5일 이재명 대통령이 사법 3법을 의결했는데요. 과연 어떤 변화를 불러올까요?
조금 전 국회 본회의에선 법 왜곡죄가 재판소원법이 대법관 증언법이 통과됐습니다.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이 모두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1987년 개헌 이후 39년 만에 가장 대대적인 변화라는데요. 도대체 뭐가 바뀌는 건지, 왜 이렇게 의견이 갈리는 건지 스브스뉴스가 핵심만 딱 정리해봤습니다. 사실 이 논의들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었는데요. 법조계에서 오랫동안 논의됐다는데 왜 갑자기 속도가 붙었을까요? 전문가들은 작년 5월을 결정적인 시점으로 꼽습니다. 공직선 예. 잘 보셨습니까? 지금까지 의원식 국회의장과 여러 편을 보았습니다마는 법무장관 정성호, 친명계 가장 친한 이재명 오른팔 정성호의 인적 사항을 AI에 살펴봤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961년 10월 19일 강원도 양구군 동면에서 태어났으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법조인 출신 정치인입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이재명 정부의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25년 7월 15일 임명되어 현재 재임 중입니다. 정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과 40년 지기이자 사법연수원 동기로 깊은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친명계의 최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경력은 5선에 이르며 경기 동두천시, 양주시, 연천군 갑 지역구를 대표합니다. 그는 국회에서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입법활동과 정치적 중량감을 갖추었습니다. 군 복무는 육군 중위로 제3보병사단에서 공보 정훈장교로 복무했고, 부친 정진탁 씨도 육군 상사 출신으로 6.25 전쟁과 베트남 전쟁에 참전한 국가유공자입니다. 정성호 장관은 2023년 병무청으로부터 병역 명문가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정성호 법무장관은 친명계 좌장이지만 검찰개혁과 관련해 당내 강병파와 다소 견해 차이를 보이며 중립적이고 실용적인 접근을 선호합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 인사와 개혁을 조율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정진석 성향은 비노, 비문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다르다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은 비문, 비노, 노무현과 문재인과는 따로따로 분류되나 특정 계파에 속하지 않는 중립적 입장을 강조하며 지역구 관리에 적극적이고 강원도 출신으로서 환경운동과 인권 변호사 경험도 풍부합니다. 가족으로는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며 종교는 개신교 장로교회입니다. 체력 관리에 신경 쓰며 무적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건강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취임사는 2025년 7월 21일에 발표했으며 범죄 예방과 검찰개혁, 국민에게 봉사하는 혁신적인 법무행정, 민생과 경제 안정,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인적사항을 요약해 드렸습니다. 다음 기사를 또 읽어보겠습니다. 법 왜곡자, 말썽 많은 법 왜곡죄를 한번 AI의 답을 여러분에게 읽겠습니다. 법 왜곡죄는 형사사건의 재판이나 수사 과정에서 법관, 검사, 사법경찰 등 형사사법 작용에 관여하는 공무원이 고의로 법을 잘못 적용하거나 증거를 조작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사건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처벌하는 대한민국 형법상의 제목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해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적용하지 않는 경우. 두 번째, 사건의 관련된 증거를 인멸, 은닉, 의조, 변조하거나 의조, 변조된 증거를 알면서 사용하는 경우. 다음, 폭행, 협박, 의계 등으로 의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없음을 알면서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이러한 행위를 고의로 하여 타인에게 의법하거나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하는 목적이 있을 때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왜곡죄는 2020년 3월 12일에 공포되어 즉시 시행되었으며 판사와 검사 등 사법 작용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를 엄격히 처벌하여 사법의 공정성과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법 왜곡죄의 조항이 추상적이고 처벌 요건에 대한 명확성 부족, 과도한 형법, 형벌 등으로 우현 논란과 함께 헌법 소원이 제기되는 등 사회적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국가들에서도 유사한 법률이 존재하지만 한국의 법 왜곡죄는 보다 구체적인 구성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법 왜곡죄는 사법부 및 수사기관의 법 해석과 적용 과정에서 고의로 부당한 조작이나 왜곡을 했을 때 이를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이를 통해 법관과 검사의 독단이나 부당한 재판을 막고 국민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상은 법 왜곡죄 이야기를 AI에 발췌한 것입니다. 다음 또 읽어보겠습니다. 채권자 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의도로 자신의 재산을 줄이는 법률 행위를 했을 때 채권자가 그 행위를 법원에 취소를 청구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원래 상태로 회복시키는 민법상의 권리입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 감소로 인해 채권자가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고 채권 회수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 취소권의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보존 채권권. 채권자가 보호하려는 금전 채권이 있어야
하며 특정물 청구권 같은 특정 채권은 원칙적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사회 행위.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줄이는 법률 행위를 해야 합니다. 사해의사, 채무자와 재산을 이전받는 자,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채권자를 해할 의도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 권리는 채권자가 사회 행위를 한 날로부터 1년, 법률 행위가 있는 날부터 5년 이내에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하며 재판을 통해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헐값에 팔아버려 채권자가 피해를 입었다면 채권자는 이 시행 행위를 취소하여 부동산을 다시 채무자의 재산으로 회복시키는 채권에서의 기회를 보존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카페 건강하게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 카페지기를 45년간 하고 있습니다. 카페에 써놓은 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과사범 피고인 신분입니다. 국민들 재판받아야 한다. 63%가 주장합니다. 아내의 법인카드 사용, 가족 종합 세트, 이게 나라인가? 범죄 정부라는 제목입니다. 내란이란 선동으로 국민을 속이고 기만한 행위 마땅히 처벌받아야 한다. 이재명은 늘 국민이 주인이다. 입으로 떠벌리고 국민의 정부, 전 정부는 가짜 정부, 지금은 진짜 정부가 되었다. 이재명 자기 죄는 모두 조작이라 하고 있다. 국민들 63%가 대통령이라도 재판 계속 받아야 한다 합니다. 재판 받으시고 청렴결백한 대통령이 된다면 국민들은 이재명 대통령을 우러러보고 훌륭한 대통령으로 모실 것입니다. 왜 재판 안 받고 각종 알법 만들어 놓느냐? 공소 취소권법 만들고 배임죄까지 삭제하고 만들어 놓고 못 같은 짓을 하느냐? 개헌 5.18 민주화 헌법 전문에 올리려 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시민과 학생은 무장을 하면 불법인데 민주투사로 변신해 유공자가 되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것을 헌법 전문에 놓으려 한다. 학생, 일반인 폭동을 일으킨 행위를 이렇게 민주화로 둔갑해 유공자라니 그동안 얼마나 많은 혜택을 받아왔나. 그것도 모자라 헌법 전문에 놓으려는 파렴치한 이재명 정권은 6.3 선거로 심판하자, 폭주를 막자. 이런 글을 제가 다음 카페에 올려놨으니 다음 카페 건강하게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 많이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또 제가 써놓은 카페의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제목은 세상은 요지경 속이다. 선도 악도 없고 진실과 거짓도 없는 세상이 되었다. 검은색이 흰색이 되고 빨간색이 노란색이 되고 세상은 요지경 속이다.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산다. 야 요지경 속이다.
세상은 요지경. 전과 사범 피고인 신분이 대통령이 되고 부하 이하영은 감옥살이, 상관은 대통령. 이야 세상은 요지경, 요지경 속이다. 양반 상투는 비뚤어지고 땅으로 떨어졌네. 이야 세상은 요지경, 세상은 요지경 속이다. 제가 처음 이런 글을 써봤습니다. 지금 세상이 요지경 속이 됩니다. 범죄자가 대통령이 되고 이런 세상은 처음 본 일입니다. 저는 이승만 대통령부터 현재 대통령 이르기까지 모두 경험을 했습니다. 일본 식민지 시대, 6.25 전쟁, 5.16 군사혁명, 5.18 광주 항쟁, 4.3 사건, 빨치산 사건, 각종 사건 많이 봤습니다. 세상은 그야말로 요지경 속입니다. 요지경. 옳고 그름도 없고 흰색, 검은색도 없고 노란색, 빨간색도 없다. 요지경 속이다 정말. 어떻게 전과 사범, 공직선거법 위반, 피고인 신분, 이재명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 자기 죄를 덮기 위해 대통령 직을 수행하는 중이다. 대통령이 끝나면 재판 받지 않기 위해서 각종 압법을 만들고 자기 죄를 모두 없애려고 하는 행위는 마땅히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아야 마땅하다. 경기도 부시는 감옥에 있고 경기도 지사는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닌가. 여러분 판단해 보십시오. 현직 대통령이 미쳤다고 내란을 일으킵니까? 대통령이 아닌 민주당 대표 이재명과 정천이 짭짭이로 공작 정치로 윤 대통령 손과 발을 묶고 어떻게든 끌어내리려고 노력한 결과 아닙니까? 178회 퇴진 운동을 하고 대통령 취임날 들어오지 않고 자진해 하야해라. 이게 말이 됩니까? 악수를 하려도 악수도 안 받고 야외에서 놓으라. 자진해 대통령을 그만둬라. 이렇게 178일을 한 것은 과연 옳은 일인가? 대통령 취임날 이렇게 야외에서 퇴진 운동하는 민주당 지탄을 받아야 된다. 정청래 국민의힘은 의원 정당이라 10번 100번 마땅히 처벌받아야 된다. 내란머리, 내란 스계, 내란 동조 세력, 거짓 선동, 사기친 것이다. 지금 내란죄는 1심에서 무기징역, 아직도 2심, 3심, 또 소원까지 3번 남아있는데 계엄 선포를 내란죄로 단정하고 내란죄로 계속 각을 대고 헌재서는 빼달라고 해서 빼고 위헌죄로 해 북한을 자극해 전쟁을 일으켜 장기 집권하려고 했다는 주장을 하는 민주당 정청래 이재명 대통령, 가짜 정부, 가짜 대통령, 가짜 정부다고 나는 단정 짓는다. 헌법학자 및 고려대학 차진아 교수, 장경수 교수, 중앙대학교 이hin호 교수, 국정원 27년 근무한 그리고 교수로 13년간 근무하신 이희천 교수의 책 체제전쟁 마스터 플랜 기획된 내란을
책을 두 권을 저는 보았습니다. 내란이란 현직 대통령은 절대 할 수 없는 것이다. 내란을 막을 대통령이지 본인이 대통령인데 내란을 일으킨다는 것은 오불성설 말이 되지 않는다. 내란은 윤석열 대통령이 일으킨 게 아니라 이재명 정권이 일으킨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책을 두 권, 체제전쟁 마수대 포렌 기획된 내란 책을 사보시기 바랍니다. 90세의 유기환 거짓말을 합니까? 늙은이는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산전수전 다 겪은 노인입니다. 저는 평생 경찰서 한 번 가본 일이 없습니다. 파출소도 가본 일이 없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라면 대한민국 변호사, 판사, 구치소, 형무소 다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내란은 누구입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6.3 선거는 대통령 심판의 날입니다. 보통 선거가 아닙니다. 심판을 바꾸는 것은 선거밖에 없습니다. 폭동으로 정권을 바꿀 수 없고 광화문에서 떠돈다고 정권 바꿔지지 않습니다. 6.3 선거 딱 하나뿐입니다. 선거에 빠지지 말고 국민의 주권은 단 선거 하나뿐입니다. 선거에 꼭 참여해서 정말 참신한 우리 자유 우파 분에게 득표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6.3 선거는 이재명 대통령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지금 대세는 기울어졌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 민주당 당대표 정청래 울고 있는 모습을 저는 처음 본 일입니다. 울고 있는 우원식 정청래 수건으로 얼굴을 닦으며 복통이 터진다. 여러분, 대세는 기울어졌습니다. 65%의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50%대로 떨어졌습니다. 지방선거도 완전히 이제 대세는 기울어져 민주당에서 우리 우파 국민의힘 당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장원도 오늘 기사 처음 봤어. 홍장원 거짓 증거 체포 명단, 그것도 결국 미국 CIA에 먼저 보고했다는 명목, 대충 그런 것이다.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내란 동조 세력으로 몰려 지금 조사 중에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자기만 살려고 거짓 증언하여 윤 대통령만 파면하는 데 일조한 홍장원, 곽정근 거짓 증언. 아무리 거짓 증언해서 자기만 살려고 했지만 결국은 들통나서 결국 윤 대통령과 똑같이 계엄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진실은 언젠가는 가려집니다. 악은 절대 오래가지 못합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습니까? 절대 가릴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 많은 죄를 짓고 검사 사칭, 총각 사칭, 법인카드, 아들까지
범죄자 가족 이재명 정권 하루라도 빨리 끌어내려야 대한민국은 편안한 행복한 날이 됩니다. 106세 김영석 교수는 계엄선포 원인 제공은 민주당이 했죠. 민주당이 바꿔줘야 나라가 바꿔진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 신문을 증거로 지금 보관 중입니다. 조선일보 12월 17일 인터뷰 장면입니다. 유재석과의 인터뷰입니다. 원인 제공은 민주당이 했죠. 민주당이 바꿔줘야 나라가 바꿔진다. 내라 이르는 프레임으로 거짓 선동으로 국민을 속이고 지금 내란 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계엄 선포를 무조건 내란이라 단정한 것은 크나큰 잘못이 아닙니까? 마땅히 처벌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90살이지만 지금도 공부를 합니다. 만 90살, 집 나이로 91살입니다. 산전수전 모두 겪어봤습니다. 전쟁도, 신비지 생활도. 여러분, 선과 악은 없다고 합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선이 악이 되고 정권이 또 바뀌면 악이 또 선이 되는 물레방아 돌듯 돌고 도는 인생. 요지경 속이다. 세상은 요지경 속이다.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사한다. 이상 끝마치겠습니다.